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자본시장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들을 생각하면 과연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특히 4분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연말 장세는 또 어떻게 될지 좀 더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여러 악재들이 산재한 가운데 닷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시장의 반등을 견인했지만 사실 주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연준의 고금리 기조는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바라보는 게 하나의 추세적인 흐름이 됐고, 자동차 업계 파업에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 여차하면 아차 싶을 수 있는 상황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 세 가지 상황이 동시에 들이닥치면서 삼고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최근 며칠 사이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채권금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4.5%를 넘어서면서 16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 부추기고 있고, 이게 또 환율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모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6,5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이 가장 필요한데 지금 이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질 경우에는 중요 지지라인인 24,800달러 후퇴 가능성, 반등할 경우에는 28,100달러 부근의 오버헤드 저항 돌파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여전히 0.5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20일 지수이동 평균이라서 지금 구간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미 있는 재료가 등장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모호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XRP ETP 자금 유입이 7배 증가해서 7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수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모는 아니지만 기관 자금의 급증세는 XRP 채택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최대 민영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들어온 걸 보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는 확실히 화두는 화두입니다. 이런 레거시 금융 대기업까지 커스터디 사업에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보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는데 중장기 대응을 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가지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닷새 만에 3대 지수가 반등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시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건 고금리 장기화 이슈인데, 일각에서는 고금리 이슈를 소화해내면서 증시가 반등했다, 이런 되도 않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이슈는 이제 시작 지점이고 며칠 내리 빠지다가 반발 매수가 이어지면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시를 압박할 잠재적 요인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은 당분간 불길한 상황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자동차 업계 파업은 확산하고 있고, 의회가 치고박는 난맥상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10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 건 단연 금리 상황인데, 글로벌 채권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국 채권금리가 연 4.5%를 넘기면서 16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겁니다.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을 부추기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도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9월 29일 밤에 발표가 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입니다. 물가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이기도 합니다. 현재 근원 PCE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는 소폭 감소, 전월 대비로는 동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CPI와 PPI가 지금 자극받고 있는 상황에서 PCE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다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정부 셧다운까지 현실화된다라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디스는 셧다운이 벌어지면 미국의 기관과 지배구조의 강점이 취약하다라는 점이 드러나게 될 거라며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재정 건전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양극화 심화가 재정정책 결정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피치의 경우에는 8월에 미국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하기도 했었는데 무디스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수선한 경제 환경처럼 비트코인의 흐름도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여전히 26,500달러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흐름을 축적 구간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다소 갑갑하게 느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한 46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다시 공포 단계로 전환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에도 별다른 변동폭 없이 49.9%대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지금 현재 흐름을 곰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곰 세력은 24,800달러 지지라인까지 끌어내려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24,800달러가 깨질 경우에 2만 달러를 향한 하락을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황소들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이동평균 위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유지해야 28,143달러 오버헤드 저항 돌파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26,500달러부터 일단 돌파 지지 마감을 잘 해줘야 뭔가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고점에서 더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나는 25,700달러에서 25,900달러로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26,800달러를 돌파하거나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예 추가로 빠졌을 때 들어가서 롱을 잡거나 아니면 아예 이동평균 돌파 이후에 들어가서 롱을 잡거나 둘 중 하나로 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그동안 추가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강세장 진전 상황이 24.6%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4월 반감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별다른 재료가 들어와 주지 않을 경우에 지금 같은 흐물흐물한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에 암호화폐 시장에 뭔가 긍정적인 재료가 의미 있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미의 관심사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인데 지금 SEC 승인과 관련된 답변 두 번째 데드라인이 10월 중순에 몰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기관들 중에 딱 하나라도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는 한바탕 난리가 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세 번째 데드라인 또는 파이널 데드라인으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인데 이건 지금 10월 20일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블룸버그의 전망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9월에 승인 가능하다 이런 정서가 우세했지만 이게 10월 초로 미뤄지더니 지금은 10월 20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트 시장 전반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로는 리플 소송과 관련한 SEC의 중간 항소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입니다. 만약 SEC의 요청이 기각된다라면 XRP의 반등은 물론 이를 통한 알트 시장 전체의 반등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10월은 강세를 보였던 때가 많았었는데 올해 10월은 또 어떨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아쉽게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0.5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딱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 부근이라서 이 구간 지지를 확인해 줄 경우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0.53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는 상황. 반면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에는 0.46달러를 거쳐서 0.41달러 후퇴 가능성 이렇게 나눠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은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 가운데 XRP 자금 유입이 700%나 급증했다라면서 확실한 선두주자가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코인쉐어스의 XRP ETP 상품에 지난 한 주 동안 70만 달러가 쏟아지면서 7배 증가한 상황을 확인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70만 달러라는 숫자 그 자체가 그렇게 엄청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같이 가격 흐름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관들이 슬슬 스멀스멀 움직인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XRP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채택 상황 이런 것과도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XRP를 통한 금융혁신은 꽤나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리플렉스 그로스의 부사장이 최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에이펙스 데브 서밋에서 밝힌 내용인데 현재 하루에 100만 건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XRP 레저에서는 26억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건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숫자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매우 효율적인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에서의 거래 건수는 3월 19일 연간 최고치 235만 건 이상을 기록했고 지난 8월 대규모 조정에도 불구하고 거래 건수는 100만 건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1일 평균 거래 건수는 40만 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비율로 따지면 XRP의 거래가 150%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나름 꽤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가치 저장은 비트코인, 유틸리티 활용은 XRP나 이더리움 이렇게 나와바리 정리가 되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레저 기반의 비트코인 송금 플랫폼 샌더비치의 빠른 속도에 대한 부분도 언급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동시키려면 보통 1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XRP 레저 기반의 샌더비치를 사용하면 3초에서 5초가 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의 한계가 이렇게 하나하나 깔끔하게 박살나고 있다라는 점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현재 커뮤니티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단연 IPO 이슈입니다. 이게 사실 소송이 잘 마무리될 경우에는 당연한 넥스트 스텝이긴 한데 리플 뉴욕 파티가 열리는 9월 29일에 IPO 계획이 공개가 될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는 다소 희망회로 성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기사처럼 아예 대놓고 9월 29일 IPO 계획이 공개되면 XRP는 20배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건 사실 전제도 희망회로, 결론도 희망회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IPO 이슈는 소송 이후 분명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가 지난 6월에 꽤나 그럴듯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양반은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하면서 리플이 IPO를 더 빨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4월에 리플이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비공개 로드쇼 미팅을 진행한 것, 리플이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역시 IPO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강력한 수요 모멘텀이 발생할 거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리플이 IPO를 예상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얘기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고 이거 진짜 조만간 IPO 관련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비상장 기업이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했다라는 것은 사실 빤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월가에서 로드쇼는 기업과 인수자가 잠재적인 투자자를 만나서 기업 공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이벤트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지난 4월에 리플이 개최했던 이 비공개 로드쇼에는 거의 모든 유명 기관 투자자들이 다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린다 존스는 또 하나의 조기 IPO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XRP 가격이 낮을 때 IPO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XRP 가격이 더 높아지면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뒤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멘트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굳이 구분을 해보자라면 이건 당연히 된장입니다. 지금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가지고 있는 XRP를 개당 0.5달러,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하면 이것만 해도 그 규모가 21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리플로서는 XRP가 1달러, 10달러 이런 숫자를 보이면서 가격 폭등을 해버리면 기업 가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직후에 IPO 가능성, 이런 얘기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플이 미국에서 IPO를 진행한다는 것은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패소 또는 SEC 유리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1심 정식재판 결과로 나와주면 XRP는 단기 폭락을 비롯해서 IPO의 시간 역시 상당히 뒤로 밀리거나 미국 이외 시장에서 상장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리플은 기업 역사와 관련해서도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기대처럼 IPO 계획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이번 뉴욕 파티에서 만에 하나 만약에라도 등장해 준다라면 물론 한바탕 난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중간 항소 이슈도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IPO 이슈는 소송만 잘 마무리가 되면 아주 거대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XRP 레저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아주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공개가 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XRP 레저가 무려 8,200만 개 원장을 마감했고 XRP 레저 위에서 NFT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XRP 레저에서 190만 개 넘는 NFT가 발행됐고 현재 3만 개 계정이 160만 개 NFT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20만 개 이상 NFT가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 단계 거래를 통해서 1280만 달러 규모의 NFT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놓고 보면 NFT 영역에서 이더리움과 맞먹는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 그 잠재력이 꽤나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XRP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게 또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꽤나 기대되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이 같은 의미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한 나름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XRP 레저의 NFT 프로토콜 XLS20입니다. 이건 XRP 레저의 NFT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인데 NFT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원장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우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특히 실제로는 스마트 계약을 생성하지 않으면서도 NFT를 생성하는데 그래서 다른 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름 이더리움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국경 간 송금 혁신의 주역 XRP뿐만 아니라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XRP 레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게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리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의미 부여가 충분히 가능한 소식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인공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 휘나스트라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휘나스트라는 미국 연준의 페드나우 금융혁신과 관련을 해서 기술적 발판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세계의 3대 핀테크 기업으로 꼽히기도 하는 휘나스트라가 연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 레저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그 연관성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휘나스트라는 영국 기반의 기업입니다. 휘나스트라가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클라우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딩 서비스 애저의 결제, 대출, 재무, 소매, 금융 전반에 걸쳐서 두 기업이 이미 지원하는 3,000개 은행, 금융기관 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휘나스트라의 혁신 금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융합을 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시대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거대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클라우드이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이 클라우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이 이미 블록체인 클라우딩 서비스 상품을 출시한 이유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AI 혁신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다른 한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혁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 그 금융혁신 주자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금융혁신의 여러 기술적 기반 가운데 하나가 리플 레저라는 것은 꽤나 의미부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국내에서는 기사화조차 되지 않은 내용인데 모든 혁신은 늘 그렇듯 우리가 잠든 사이에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리플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분석가 JD가 제시한 XRP BTC 주간 차트인데 지금 삼각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상단 저항을 확인한 뒤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주 지수이동 평균을 리테스트하면서 살짝 반등한 모습이 이 그린 캔들 색깔로 포착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지지받고 상단 저항을 뚫어버리면 40% 수준의 랠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반은 XRP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XRP 이더 월간 차트인데 이 양반은 XRP가 이더리움 대비 5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로 보나 이더리움 대비로 보나 XRP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제시해주는 분석들 잇따르고 있는데 2024년 한 해를 거치면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괜히 더 기대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에그라 크립토가 제시한 XRP 월간 차트입니다. 역사적으로 XRP가 축적의 기간을 거치면서 얼마나 랠리를 했는지를 정리를 했는데 2013년에는 3개월 축적 뒤에 3배 랠리, 2015년에는 7개월 축적 뒤에 2배 랠리, 2017년 전후로 27개월 축적 뒤 14배 랠리, 이후에 7개월 추가 축적 뒤 8배 랠리, 그렇게 역사적인 고점 올타임 하이 달성, 그때부터 지금까지 68개월 축적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랠리를 할까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그라 크립토는 4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했는데 첫 번째로 고점 대비 27배 급등을 해서 89.1달러로 랠리를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고점 대비 6.75배 급등을 해서 22달러를 찍는 것, 세 번째로는 2배 상승을 해서 6.6달러 도달, 네 번째로는 14배 랠리를 해서 46달러. 사실 이건 과거 데이터를 억지로 껴맞춘 거라서 4가지 중 1가지가 반드시 현실화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보수적인 역사적 고점 대비 2배 랠리, 그래서 6.6달러 도달, 이 정도만 돼도 소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